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HLB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이틀째 크게 거래를 터뜨리고 있는데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을 했고 오늘 역배열로 전환이 된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 그쵸? 거래가 된 부분에 대한 평균 가격.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단기간에 급락한 부분. 그럼 평균 가격이 밑으로 잡히고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부터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은 94,430원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FDA 재심사를 넣어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반등했을 때 내가 앞으로 통과될 거니까 그냥 둘 거야 이렇게 나오겠느냐 그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볼게요. 여기 딱 보시면 자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인이 고가 뭐 9만 원, 10만 원 이때는 매도세로 일관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이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외국인 창구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이걸 보셔요. 특히나 HLB는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는 증권사죠. 키움증권에서 신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용에 대한 물량 그리고 뭐 주식 뭐 매입 그 자금을 받는 그 내용까지도 지금은 다 털린 상태입니다. 이미 반대 매매가 나왔죠. 급락하고 이틀이면 오늘 그냥 다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매집이 나왔다. 그쵸? 외국인들의 매집 그리고 기관도 매집 이런 매집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매집하는 이유가 왜 매집할까요?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니까 어디까지? 21 이평선까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간단하게 제가 그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뜹니다. 그러면 HLB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12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시킨 거예요. 미래가치는 뭐가 됐을 때 좋아질까요? FDA 통과됐을 때 좋아지겠죠. 그러면 FDA 통과될지 안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항서제약이 수령한 NDA에서 그쵸? CRL 승인 불발 이후로 여행 제한으로 인한 그 못 가는 부분 비모에 대한 부분 그쵸?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항서제약에 대한 공장 실사를 조금 그 기업에 대한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항서제약 측에서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는데 FDA에서 일단 그 반려시켰고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이미 이건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통과되고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승인을 넣어서 통과됐을 때 주가가 내렸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하는 거죠. 즉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그 기대감을 토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되는 부분은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다시 발생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었던 이야기가 HLB 제약, 그렇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HLB 테라퓨틱스 올해 1월 달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지금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HLB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한가를 2번 간 거고요. 나머지는 하한가 한 방 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에는 다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이게 뭐 상장 폐지에 대한 문제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HLB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건 기대감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일단 먹고 나서 그 다음을 보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HLB의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단기가 2주입니다. 제 기준상에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키면 내가 가격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거는 추상적이잖아요. 예측치에 지나지 않죠. 이거 실제 결과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진양곤 회장이 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다 받고 그리고 항서제약 측에서 지금 5월 31일까지 다 그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뭐 보내주기로 했고
어저께 국내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주가 측면에서 상황을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게 기술적 반등, 그렇죠? 왜? 단기간 급락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 보자고요. 올라갈 때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질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죠. 그러면서 저가가 낮아지고, 그렇죠? 고가가 낮아질 때 고가가 형성되고 급락 구간이 나왔죠. 즉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제 올라가면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반등에 대한 폭이 어마어마할 거다. 전 상한가 한방 반 봅니다. 그렇죠. 5월 내에. 그러려면 내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분봉으로 전환시켰을 때 일봉으로 보면,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이 30분 봉이면 12배 빠르고요, 60분 봉이면 6배 빠릅니다. 왜? 하루에 캔들이 12개씩 6개씩 생겨나니까. 정확히 따지면 3시 반에 끝나니까 30분치가 더 포함되겠죠. 13개 그리고 6개 반. 그쵸?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위치에 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세 관련돼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하락을 했는데 제가 고가에 잡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는 구간에 제가, 그쵸, 매도를 해버리죠. 근데 그래도 12%, 13%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듭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12월 달 신고가 갔는데 12월 달 제가 매매 안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 매도 30%, 이 구간 30%입니다. 그리고 여기 2월 달에 18%, 그리고 여기 3월 달에 몇 프로? 한 13% 정도 여기 나오죠? 13.7%. 이렇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오죠. 언제? 저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때, 또는 고가가 높아지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저가에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죠.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고 마지막까지 4.5% 수익 내고 팔았을 때 급락. 그렇죠. 하한가 첫 번째 풀리는 월요일 날 제가 한번 붙었다가 3%대 손절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이거 무조건 될 거야, 이건 없어요. 근데 FDA 정말 한 10년 동안 준비해온 만큼, 그리고 항서제약 측에서 진행하는 캄렐리주맙은 지금 중국에서 이미 시판이 되어 있는 약입니다. 뭐 효과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FDA의 문턱을 넘어야 HLB에 대한 미래가 열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가격을 먼저 보는 게 맞고, 가격을 보는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죠.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시장가 매수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최근 전기 관련 종목들 다 강하죠. 왜 강할까요? 신고가 구간.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렇죠.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뭐 VT 화장품 강하죠. 대원전선 전기죠. 일진전기 전기죠. 일진전기 한번 볼까요? 일진전기. 자, 내용 보시고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죠.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3%, 1%, 2%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이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힘드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HLB의 이번 반등에 대한 타점도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지금 뭐 한 3거래일째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물이 털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먹는 게 매집 구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HLB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죠.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려갔더라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 그렇죠?
그 전에 매집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려가도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반대 매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그 매물을 받아먹고 난 뒤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HLB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하한가 이제 더 이상 안 가고요. FDA 관련 문제도 5월달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힐 거다. 그렇죠. HLB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5월달 안에 다 수집해서 뭐 진양권 회장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겠죠. 근데 통과는 됩니다. 근데 통과되는 과정이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 괴로운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자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